6월 1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준 경고 안 믿는 투자자들, 통화긴축 종료의 배팅, 뉴욕 증시 1%대 동반 상승. 어제 FOMC에서 점도표에서 연내 2번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말을 믿지 않고 시장이 달렸다. 사실 시장은 상당히 헷갈렸었죠. 그러나 자, 증시를 한번 볼까요? 한눈에 흐름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자, 보면 엄청난 연준의 자이언트 기간 동안에 증시 폭락이 나왔죠. 자, 그리고 강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엄청난 증시 상승이 나왔었죠. 한국에서는 동학 개미 운동으로 명명되었었죠. 증시가 3천을 넘었었다. 3,300 근처까지 갔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8,200만 원까지 갔습니다. 자, 먼저 이 차트의 흐름을 분석해 보시죠. 자, 보면 여기 매물대를 정확히 돌파했어요. 그쵸? 요 라인을 정확히 돌파하고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이죠. 자, 시장에서 미디어에서 계속 흔들리게 하면서 헷갈려 했지만 오르락 내리락 떨어졌지만 결국은 계속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라인까지 도달하려고 거의 근접 부근이죠. 자,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개인 투자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계속 달려나가고 있다는 거죠. 2023년도 제가 상승장을 강하게 언급했다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가상자산의 시장은 현재 비트코인 기준으로 바닥을 찍고 개미 무덤 만들고 강하게 반등 나오고 현재 꺾이고 있죠.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고 있어요. 증시와는 반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랬죠? 조금 반등이 늦었죠. 근데 얘도 물량 소화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래야 시그널과 아구가 맞아요. 2024년도 다가오는 퍼펙트 스톰을 대비해서 얘네가 마지막 피날레를 동시에 달성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비트코인의 월봉 흐름입니다. 보이시죠? 1개월짜리인데요. 3,337만 원. 자, 비트코인도 찔끔 반등에 나왔어요. 증시와는 다르게 찔끔. 지금 흘러내렸죠? 자, 월봉으로 보는 게 더 한눈에 잘 보입니다, 현재. 월봉으로 보면. 그쵸? 자, 증시는 달려나가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한번 꺾였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꺾이니까, 알트는 완전히 지금 박살났어요. 초전 박살나 있습니다. 얘가 꺾이고 달립니다, 분명히. 연준의 긴축 종료 기간 동안에 달려나간다. 이때 알트의 시즌도 도래할 확률이 무척 높다. 지금 매집하기에 이때 이후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매집 찬스입니다. 알트는 이때보다 더 박살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고로 이번에는 따라간다. 비트만 가는 게 아닙니다. 한번 달려나갈 때. 그래서 2023년도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렸던 2024년도 초까지 될지 중반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자, 하반기 금리 인상 중단 기간에 달려나간다. 자, 그런데 미디어에서 계속 헷갈리게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의 말실수. 미 연준 7월 금리 인상설 확산하고 있다. 연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때 스킵 보면 6월에 건너뛰고 스킵 시장이 주목한 것은 건너뛰기라는 스킵이라는 단어였다. 자, 이거에 집중을 하면서 7월에 금리 인상할지도 모른다. 이 말이 미디어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은 또 헷갈리겠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감을 못 잡는다는 거죠.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연준을 통해서, 기타 등등을 통해서 흔들기가 지속을 되면 뭐죠? 자, 보이시죠?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결국 쭉 올라가는 겁니다. 한번 달릴 때 쭉 달려요. 그리고 거듭 언급드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미친 듯이 달려달 때 모두가 예스하는 시기가 다가온다. 이때 우리는 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두가 노를 외쳤을 때는 예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투자의 본질입니다. 그래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서 부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장기 동행을 할 수가 있고 중요한 건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매크로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거대 흐름의 패러다임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문명의 중심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시겠죠? 서정진 회장도 이동채 회장 이번 문명의 주인공이셨죠? 바이오 혁명과 2차 전지의 혁명. 자, 그러면 블록체인의 혁명과 코인의 혁명의 중심은 뭐다? 지금 제도권 수용 직전이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1번 타자이기 때문에. 자,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1경 원이 넘는 자금을 굴리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입니다. 블랙록의 자금이 전 세계에 뻗치지 않은 곳이 없죠. 대한민국에도 거대 대기업들과 그리고 금융권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 그리고 블랙록과 블랙스톤, 이들의 뿌리는 같습니다. 바로 그들이 최정점 꼭대기 위에 앉아 있죠.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ETF 출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이 ETF가 현물인지 선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다만 선물일 확률이 높다라고 미디어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현물일 가능성도 있겠죠.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거래소 ETF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블랙록의 ETF는 코인베이스 현물 마켓 데이터를 사용해 가격이 책정될 전망이다. ETF가 선물 기반인지 현물 기반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SEC가 최근 현물 ETF 승인을 계속 반려해왔죠. 그래서 선물일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까봐야 되겠죠. 그리고 리플과 SEC 소송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블랙록이 지난해 중반기부터 기관 투자자를 대상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코인베이스와 협력해온 만큼 중요한 말이죠. 지난해 중반기부터 기관들, 전 세계 쩐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코인베이스와 협력해온 만큼 코인베이스, 제가 대체 불가능하다고 했죠? 코인베이스, 블랙록, 서클, 골드만삭스, 중요한 건 다 뿌리가 같다. 다 똑같아요. 이름만 바꿔놨습니다. 커스터디와 시세 제공은 코인베이스가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록은 대표적인 전통 금융기관으로 가상자산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앞장서서 여기서 판을 깔아가고 있죠. 금융기관들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가 들어오기 위해선 리플과 SEC 소송이 명확성이 나와야 돼요. 현물 ETF도 출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얘네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 블랙록이 꼽은 가상자산 업계 트렌드는 자산 토큰화이다. 이거 중요한 말인데요. 정말 중요한 말이다. 이게 메타버스와 4차 산업을 또한 대변합니다. 레리 핑크 블랙록 최고 경영자는 신흥 시장의 디지털 결제 발전 속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블랙록은 주식과 채권 등의 토큰화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시키는 것과 관련해 적극적인 연구를 진행 중이다. 블랙록이 언급한 국가는 인도, 브라질, 아프리카이다. 중요한 말이 여기 핵심 사항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와 발맞춰서 블랙록의 자산의 토큰화, 레리 핑크가 언급을 했죠. 대한민국 은행권, 금융권에서도 STO 컨소시엄에 기업, 신한, 우리은행이 합류한다. 기존 농협, 수역, 전북은행에 이어 은행권도 조각투자 업체에 참여하고 있다. 자, 대한민국에서도 이 세상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의 명령 아래, 시스템 아래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STO, 토큰 증권은요, 실물 자산이냐, 금융 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제가 블록체인 뭐라 그랬죠? 디지털 인쇄 기기이다. 머릿속으로 찰칵하고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잘게 썰어낸다는 거죠. 여기에다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물질을 부여하는 거예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실물 자산,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기타 등등의 자산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잘게 썰어버리고 여기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이 디지털의 물질을 실물과 메타와 가상자산에 공존시키면서 결제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주인장들이. 바로 그 중심에 리플 네트워크와 스위프트 2.0과 XRP와 ISO 2002가 있죠. 이미 그들은 준비 중이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을 기반으로 해서 신국으로 동시에 확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한 가치를 디지털 토큰과 연계한 가상자산으로 이자나 배당 등 미래의 수익, 실물 자산 등에 대한 지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제가 한 말이 그대로 나오겠죠? 모든 자산의 토큰화. 이 세상이 오고 있고 블랙록이 언급을 했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준비해. 그리고 대한민국 거대 금융권들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개인들만, 대중들만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100%입니다. XRP의 가격
더불어 비트와 이더를 기준으로 한 각 섹터별 1등 코인, 그 끝판왕은 XRP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1000배 이상 성장합니다. 자,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 5년 내 최저치이다. 증시는 올랐고 비트코인은 떨어졌다. 제가 방금 전에 다 설명을 했죠.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게 다시 괴리가 벌어졌다가 괴리가 달라붙습니다. 동시에 오를 확률이 무척 높다. FTX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죠. 증시는 가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떨어져서 악재에 의해서 눌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시 증시를 따라가면서 또 가상자산을 먼저 치고 나갈 때 나스닥은 또 먼저 나가서 쉬고 있을 때가 있겠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시가총액이 몰려옵니다. 위험 자산의 말입니다.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헷갈리게 하고 그리고 연준과 기타 등등을 통해서 흔들기를 하면서 그들은 미리 들어와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데이터를 그들의 의도를 읽어 나가야 됩니다. 자, 간밤 증신을 보시면 나스닥이 1.15, 다우가 1.16, S&P가 1.2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크로간을 현재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 국채 금리가 떨어졌죠. 10년, 2년, 3년, 5년, 30년 다 떨어졌습니다. 그죠? 쭉 다 떨어졌어요. 제가 언급드렸죠. 기준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 채권금리가 떨어질 확률이 무척 높다. 채권금리가 떨어지면서 이 자금줄, 이 자금들이 위험자산으로 들어온다. 어제 중요한 부분을 언급을 드렸죠. 자, 미국채 10년물, 시장금리의 대표적인 부분이죠. 이 10년물이 훅 하고 떨어졌어요. 3.84에서 3.70으로 훅 떨어졌다. 자, 그래서 1개월물로 봐도 떨어졌죠. 3개월치를 봐도 고점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바로 하루 이틀 만에.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있죠. 우리는 2023년도 강력한 폭등장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언급드리는 게 아니고요. 큰 그림에서는 2023년도, 2024년도 퍼펙트 스톰, 시스템 리스크, 그리고 구 두꺼비 집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두꺼비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상고의 과정을 겪을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자, 이분의 트위터예요. 보면 자, 게네비에브 로치 디렉터 이분의 트위터인데요. 이거 보면 페드가 금리를 인상하면 은행 대체대조표, 전통 트레디파이의 대체대조표의 미실현 손실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 때의 6배이다. 자, 은행들은요, 미 국채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죠. 지금도 엄청난 손실 중이다. 지금 보이시죠? 이 체킹을 하는 거예요. 2023년도 미실현 손실이 이 정도로 와 있다는 거죠. 제가 퍼펙트 스톰과 시스템 리스크와 기존 두꺼비 집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두꺼비 집을 이사하는 그 과정이라고 표현했던 그 중심축이죠. 바로 고금리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과 함께 가계와 기업들이 현재 다 힘들어져 있죠. 그 중심은 뭐죠?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엄청난 자이언트 스텝이었습니다. 1년 만에 5%에 가까운 이 이면에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쩐의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부분은 다 저 개인적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번 설계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번 설계 과정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에너지의 파동이 이쪽으로 미친 듯이 불어닥치고 있으니까. 자, 리플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콜롬비아 중앙은행과 협력해서 CBDC 플랫폼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 콜롬비아 중앙은행, CBDC, 그리고 전 세계 거대 기득권 중앙은행과 전통 트레디파이와 송금기업과 결제망과 카드사와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리플 네트워크. 11년 가까이 확장해 왔죠. 최근 가격으로 몇 년 동안 눌러놨었죠. 그러나 펀더멘탈 혈관은 더 튼튼하게 미친 듯이 확장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위프트 2.0이고요. 4차 산업혁명이고요. 그 심장입니다. 리플이 콜롬비아 중앙은행과 블록체인 기술 사례 연구를 위해서 CBDC 연구를 진행한다. 리플의 CBDC 사업 총괄 조 볼로노는 콜롬비아 중앙은행은 정보통신기술부와 함께 고액 결제 시스템 개선을 위한 리플의 CBDC 플랫폼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콜롬비아 중앙은행은 지난 8월부터 CBDC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리플과 최초로 파트너십도 이때 체결되었으며 이후 블록체인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이어가고 있다. 자, 에도 파리다님의 트위터인데요. 금융 시스템을 인수하는 리플 및 XRP 레죠. 러시아,
그리고 콜롬비아, 그리고 몬테네그로, 그리고 팔라우, 우루과이, 홍콩, 일본 이외에도 많은 전 세계 기가들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물밑에서 다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은 정해져 있어요. 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리고 콜롬비아는요, 이미 오래전에 브릭스 신개발은행, NDB라고 하죠. NDB, CRA, 그리고 AIIB가 있습니다. 이게 브릭스와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선진국 G7을 중심으로 한 IMF, 그리고 월드뱅크 ADB가 있죠. 자, 중요한 건 얘네가 서로 유기적으로 같이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스위프트망에서 배제가 되고 브릭스가 19개국이 더해져서 중동과 동남아시아, 아세안이 합쳐지게 되면서 24개국으로 본격적으로 파워가 세지고 있죠. 그들의 중심엔 바로 G7의 주인장과 전 세계 주인장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두꺼비 집을 이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머리를 각인시키세요. 여기에 NDB 브릭스 신개발은행에 칠레와 콜롬비아의 참여를 촉구했다. 2019년도에 바로 얘기입니다. 회원국은 20개국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작업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게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 뿐이죠. 축적된 XRP, 전문가는 50달러까지 궁극적으로 9,600% 급등할 것으로 예측한다. 에그라 크립탐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XRP가 50달러까지 궁극적으로 9,600% 급등할 것으로 예측한다. 자, 기술적인 패턴과 에너지를 언급하고 있겠죠. 소송이 마무리되면 충분히 큰 그림에서 아니면 속도가 빠르게 흔들고 가건 아니면 바로 터지건 간에 그림을 지켜봐야겠으나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가격대이겠죠. 그 끝은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에그락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XRP는 잠재적으로 50달러의 가격을 초래할 수 있는 랠리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다. 자, 에그락 트리토님의 트위터로 가보시죠. 이 그림인데요. 이 패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매일 5월과 8월, 어거스트 요 사이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즉 요 사이에 소송에 대한 명확성이 나와야 되겠죠. 늘 기술적인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과 매크로 분석과 그리고 각 기술적 책과 여러 가지 에너지의 기술과 함께 정보들이 합쳐지면서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미래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보이게 됩니다. 그 기반은 뭐겠죠? 끊임없는 R&D. 워렌 버핏의 별명이 읽는 리딩 머신이에요.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남는 시간이 있을 때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는 분석. 그게 재밌습니다. 때로는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에너지가 응축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쭉 치고 나갈 수가 있다. XRP 패턴을 보게 되면 보통 그런 흐름이죠. 이런 패턴이 있잖아요.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에너지가 모이면서 한 번씩 부흥 하고 터지죠. 그 시그널을 언급하고 있다. 그거는 소송에 대한 명확성이겠죠. 이미 연준은 6월이 아니고 5월에 금리 인상 중단을 했습니다. 0.25% 인상 올리고 나서 5월에 중단했을 확률이 높다.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 합의 소식을 기다려야 되겠죠. 코인 자체적으로는 리플과 SE 소송에 대한 마감, 현물 ETF 승인이 따라오겠죠. 그리고 퍼펙트 스톰 이전에 2024년도 퍼펙트 스톰 이전에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